자, 신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신살, 기윈, 이런 걸 좀 많이들 물어보세요. 한 번은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살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이 신살 자체를 그 상담 들어갈 때 보질 않습니다.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 특정 몇 개 신사들은 좀 보긴 해요. 근데 본다라는 게 그냥 저 혼자만의 그냥 생각 정도만 한다. 이 정도고, 이거를 뚜렷하게 봐야지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갖고, 살이 있어요? 라고 질문하길래, 뚱뚱한지, 아니면 안 뚱뚱한지 나보고 맞춰보라는 건가? 전 처음엔 아예 이걸 배제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살이 있어요? 그러길래, 이걸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이런 신살들, 우리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도화살, 이런 거, 화개살, 뭔가 다 이렇게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살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 귀인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관계 있어서 그런 인복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자 했더니, 이렇게 천을기인, 또는 문창기인, 이런 식으로 어디서 인터넷에서 살짝 들었던 내용들을 좀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많은 내담자분들이 관심 있어 한다라는 걸 좀 알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사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사주 명리하는 게 이 간법이 굉장히 좀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서 문제고, 또 한편 이게 조금 저는 왜곡됐다라고도 좀 생각도 해요. 이 번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왜곡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신사를 보는 이 관법이 있고, 굳이 안 봐도 되는 관법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거를 이제 고법, 이렇게 신법 이렇게 나눕니다. 자, 고법은 뭔가 그냥 옛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법은 최근 거? 근데 이게 최근이라 하기 좀 그래요. 이것도 원체 다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는 이제 삼명학, 자평학. 자, 이렇게 나뉘는데, 삼명학 같은 경우는 내가 태어난 년을 위주로 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신사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북오행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자, 자평학은 현재 대다수 술사분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평학은 일간 위주가 됩니다. 자, 일일간 위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일간 위주로 쓴다. 연주 위주로 썼던 게 이렇게 일간 위주로 바뀐 게 이 자평학의 학문입니다. 자, 자평학으로 들어가면서 이 신살 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좀 사라졌어요. 이 현대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술사분들 따라 이 신사를 좀 활용하신 분들이 좀 있는 거죠. 자, 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신살이 그래도 오랜 세월 활용한 이 관법인데 일리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신사를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고, 자, 근데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를 공포 마케팅, 자극,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제 어그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살로 보는 것이 아니다. 신살은 그냥 어느 정도 약간 도움의 요소일 뿐이지, 만약 신사를 볼 거면은 정말 고법으로 제대로 보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신살은 그냥 참고사항 정도라고만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법은 옛날 거니까 이제 구린 거,
뭐 신법은 뭐 최신 트렌드냐? 그렇진 않아요. 고법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 신법은 이 고법이 좀 더 약간 축소판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많은 걸 배제시키고 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고법을 보시는 분들은 이 신법으로 보시는 분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거는 뭐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법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조금 그 이제 왜곡되거나 좀 이제 본질이 뭐 흐트러지고, 근데 본질 흐트러지는 건 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게 뭐 학문으로 다가갔을 때는 오리지널리티라는 거, 이 본질을 뭐 잊어버리거나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이 도구가 이 상담, 그리고 사람을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왜곡이 됐다 하더라도 각자만의 뭐 스타일이 있다면은 그 스타일대로 해가지고 좋은 상담을 이끌 수만 있다면 전 뭐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본질이 약간 흐트러진다 그래도 저는 그런 건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이 내담자 분들은 상담을 받기 위해 온 거지 학문을 공부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신사이 됐건 뭐 신법이 됐건 고법이 됐건 적재조세 잘 활용만 한다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신사를 뭐 간략하게 좀 보자면은, 자, 신사의 이론은 이 오성술에서 유래가 되었다. 자, 오성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늘의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늘 별자리를 살펴서 이런 길흉을 예측을 했다. 여기서 파생된 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 명리학 자체가 정말 이 하늘의 별자리를 읽고 있는 학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그만큼 우리 인간이 저 수많은 별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축소판만 좀 읽었겠죠? 그만큼 이 사주 명리학은 단순히 이 글자 공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 속에서도 같이 내가 글자로 되어 있는 학문과 이 삶과 같이 겸해서 공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신은 귀신 신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기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기운. 그 또 한편 이 복신을 뜻하기도 해요. 갖고 뭔가 우리 흔히 말하는 복, 네, 그런 뜻입니다. 자, 살은 이제 죽일살을 뜻합니다. 갖고 흉한 작용, 압박, 강한 작용력, 그러니까 약간 좀 파괴력을 좀 뜻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복신은 기한작용, 흉살은 흉한작용,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뭐 신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자,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기운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특별한 작용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살이 이걸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몇백 개가 넘어요. 신살이. 근데 그 중에 막 몇 개만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신사를 보면은 흉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이런 공포 마케팅으로 좀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신살만 듣고 이게 뭐 부적이나 구슬 요구하는 행위, 근데 뭐 가벼운 건 괜찮아요. 뭐 예전 뭐 계명이라든가 좀 뭐 가벼운 뭐 이런 소지품 같은 거 뭐 이 정도는 뭐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는 데서 부담이 안 되는 정도. 근데 이런 굿 같은 거면은 막 몇 천만씩 든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정말 위급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깊은 고민과 그 여러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상관없지만은, 대다수 분들은 막 몇 천만 들어가지고 구슬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삶이라는 거는 계속 높고 낮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깨우쳐서 나가는 거지, 뭐 하나 이렇게 딱 붙였다고 모든 게 다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것 또한 욕심이죠.
근데 이렇게 가볍게 해가지고 정말 내가 기쁜 마음을 갖는 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는 이거는 정말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나친 공포 마케팅을 보면은 이제 뭐 백호사이라 배우자 죽는다, 뭐 연막사에서 평생 떠돈다, 도화사이라에서 뭐 바람난다, 과숙사이라에서 뭐 외롭게 산다, 뭐 등등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단정을 짓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럴 때 저희 어머니의 명언이 있습니다.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야, 너나 잘해. 이 말씀 항상 저한테 하세요. 근데 한편으로 이럴 때마다 좀 뜨끔뜨끔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남한테 뭐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자, 어차피 우린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 대 인간. 그 제 지난 콘텐츠에서도 동일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삶이 다 달라요. 사주가 똑같아도. 왜냐면 나라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가 보면은 연, 월, 일,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지와 일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신살들을 이제 봅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술사분들이 이런 신살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충분히 이 사주의 기의 흐름을 이미 느끼고 나서, 그리고 이거를 다 읽고 나서 좀 더 말을 풀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건 술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이 글자에 만약에 여기에 뭐 도화라는 글자가 있는다 그래서 당신 도화살이네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주 전체를 다 비교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섣불 단순히 글자, 이거 글자 읽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상담입니다. 자, 사주 상담은 이렇게 연월리시로 되어 있는 글자에 기의 흐름 또는 기의 변화, 이 화, 저는 이 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게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 이건 단순히 십성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평간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해서 당신 항상 스트레스를 달고 살겠네요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평간이 지지에 있는지, 천간에 있는지, 근이 있는지, 연월일시에 어디에 있는지, 평간 주변에 무엇이 있음으로써 얘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글자 읽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냥 글자만 보고서 뭐다, 인성이 많으니 뭐 게으르다, 뭐 이렇게 글자로만 보면 안 되겠죠. 근데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걸로써 사람을 단정짓고 넌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각자만의 그런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것이고, 소중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 숙명이자 이 생에 태어난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술사분들이 너무 쉽게 단정을 져서 마치 당신은 A고 당신은 B고 당신은 C고 D고 이렇게 약간 가두리를 치는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내담자 분들도 너무 이런 단어 글자에 빠져가지고 난 이렇게 된대, 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이렇게 구분이 딱 저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 사이에 중간 개념도 있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과학으로 치자면은 그 양자역학 같은 개념인 거죠. 살아있는데 죽어있기도 하고 죽어있는데 살아있기도 한, 네, 이런 것들이 이 동양 철학의 매력입니다. 근데 너무 이게 이제 뭐 물론 쉽게 풀이하려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내담자분들이나 사주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글자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글자 몇 개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된다라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튜브를 만들다 보면은 그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컨텐츠로 공부하는 거 좋지만은 꼭 그 나의 생각을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콘텐츠는 너무 어떻게 보면 짧게 보여주는 거라서 일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주라는 학문이 단순히 과학으로 된다라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렵기도 해요. 이건 분명히 그 어느 누군가 멘토가 됐던 스승이 됐던 선생님이 됐던 그분들과의 이런 기회, 교류를 어느 정도 좀 갖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책이나 이런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도 약간 한계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뭐 단순히 이렇게 스승님들이나 뭐 이런 멘토, 선생님들한테 배운다 하더라도 또가 내가 또 현실에서 또 깨닫는 것도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신살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이 신살, 이 단어나 글자에 빠지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노였습니다.